지난 주말 검찰 조사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3년 만에 재연된 촛불 어게인은 검찰 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이미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끊임없이 가로막혀왔고 또 최근 조국 국면에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정치를 뒤흔드는 검찰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나라 구석구석의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습니다만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눈물을 나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로 자초되었던 일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정치적으로 거래하면서 권력과 결탁해온 정치 검찰의 길을 걸어온 오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검찰의 말은 지금까지 조직 보위를 걸어온 정치 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분명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을 향한 거대한 촛불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촛불 정부 아래서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두 가지는 최소한 이뤄내야 한다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연대를 끈질기게 추진해 왔습니다.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수구 세력이 가진 저항과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20년 지체된 검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정의당은 검찰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우리 정의당표 공약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국민들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겠습니다. 이제 검찰 사법개혁은 국회의 손으로 와 있습니다. 국회가 제의를 해야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진영 대결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개혁도 되고 민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단은 잠시 검찰에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합시다.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반조국 연대가 아니고 검찰 사법개혁을 위한 개혁연대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4당 개혁연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더 강화된 개혁입법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엄중히 진행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서울 남부지검에 출두하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수사보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쥐잡듯이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패스트트랙 건에 대해서는 왜 시간을 끌고 소환 통보도 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9명을 전원 소환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적 요구와 새로운 시대 정신의 정치는 제대로 하다고 해왔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성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정쟁화 의도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에게 제발 호소합니다. 제발 국회에 자기 할 일 좀 할 것을 말입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자유한국당의 최소한의 국회 활동의 모습을 요구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보여줬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된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의 과제를 받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수처가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은 협조해야 하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까지 장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흔쾌히 나서야 합니다. 둘째, 그간 검찰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수사 중 얻은 피의 사실을 아름아름 공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피의 사실 공표는 재판 전부터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의 사실 공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으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를 정파적으로 이용해 온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역시 그간 피의 사실 공표를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역시 검찰 유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한 피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피의자의 반론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사실 입증이 힘든 경우에 검찰이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이를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반드시 기소하고야 말겠다라는 잘못된 아집을 검찰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개혁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입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해결하기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징병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되는 1 내지 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만, 고혈압 등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뒤처진 것이며 올바른 해결 방안도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현역 입영을 늘리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 부적절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현역 판정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원래 80%대 초반이 적정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판정 비율은 무려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관심사변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군대 내 인력과 시간 등 자원의 낭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역 자원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아집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간부 20만, 모병한 전문병사 10만, 그리고 6개월간 복무한 의무병사 10만 등 총 40만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50만 군대 유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 집회 예상을 헐쩍 뛰어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숫자보다는 첫째,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둘째, 왜 하나의 구호를 외쳤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 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득권 성역이며 그 기득권을 더 강화하려는 모습에 분노하며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만인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불평등 검찰, 해야 할 수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정치검찰,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더해가는 반인권 검찰, 옛것 그대로입니다. 특히 근래 보여진 검찰의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애칭은 분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는 경고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아전인수적 해석을 멈추고 즉각 패스트트랙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개혁의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 불평등 검찰, 반인권 검찰을 탈피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고 싶은 수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즉각 하라는 것입니다. 유가족의 외침에도 세월호 수사는 아직도 어찌할지를 정하지조차 못하고 있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폭력에 대한 수사는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입니까?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 탈법 세습, 반노동 행위는 왜 그냥 넘어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적폐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 뜻 국회 결정을 받들고 충실히 실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검찰을 향한 촛불심의 칼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로 향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번 촛불 시위는 이 사회의 켜켜이 쌓은 불평등 기득권 성역을 향한 파열구입니다. 바랬던 개혁이 후퇴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은 개혁 발목 잡기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개혁 앞에서 미적거리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단지 검찰만을 향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평등과 기득권 성역을 깨는 개혁 과제가 아직도 창고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창고를 향한 촛불 시민들의 행진이 이제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하나그룹 노조 죽이기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관련해서 주요 내용 문서로 대체하고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사인 옛 하나테크니였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한 문건을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노사교섭의 상대로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를 세우기 위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죽이려고 차별하고 이간하고 왕따시키는 등 노조 탄압을 종합적으로 벌여온 것입니다.
삼성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이상으로 치밀한 노조 죽이기 행위가 한화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노조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노조 전략의 삼성조차 부러워할 노조 파괴 전략입니다. 노조 탄압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을 넘어선 노조 말살 종합 선물 세트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불법적인 노조 죽이기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차제 재벌 대기업의 노조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특별 노동 감독을 포함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형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20일 현대중공업 가스탱크 가패드 제거 작업을 하던 용접공 박아무개님은 18톤 철판에 목이 끼어 사망했고, 26일 대우해양조선 협력업체 크레인 신호수 지아무개님은 10톤 블럭에 깔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두 조선소는 모두 중량물을 취급하는 위험 공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 중, 작업 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위험을 방지하는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하나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감시자조차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의 납품기를 맞추기 위해 투입된 하청 노동자들은 크레인 사고로 6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노동절을 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졸지에 참변을 당한 생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대우해양, 삼성 등 재벌 조선소 중대재해 공통점은 바로 위험의 외주화에 있습니다. 조선소 핵심 업무이자 안전과 직결되는 크레인 등 장비 운전 업무가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분사됐고, 분사된 하청기업은 원청이 정해주는 단가와 기일을 맞추기 위해 바닥으로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군 모두 감시자 없는 단독 작업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정부가 개정된 산업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틀어졌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한탄이 그것입니다. 6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3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삼성중공업에 내려진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는 사망자 전원이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산재 보험료를 올 상반기에만 97억 감면받았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원청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국회가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특별법 제정 논의에 즉각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명제는 어느새 이윤은 1% 극소수에 집중되고 위험은 아래로 더 아래로 분산시키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야만의 다단계 하청이전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버닝썬 사건 경찰관 징계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개혁에 반드시 여성들이 외친 과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징계를 받은 이는 12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중 3명만이 파면일 뿐 9명은 견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을 두고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대체 무엇입니까? 여성 착취를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비리만이 남겨진 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일부 연예인의 스캔들, 클럽 내 마약 유통 문제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을 매개로 하나의 산업을 이뤄 투자자, 고객 대상의 성적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클럽 룸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불법 촬영하고 이를 통해 호객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여성 착취 산업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이를 비호하는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비리 역시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장악선을 마주한 여성들은 지금의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비호하는지,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숱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과제들이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이라면 국회의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자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10차 페미 시국 광장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맞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간죄 요건 역시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동의 여부를 변경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이때 여성의 외침 역시 하나의 개혁 과제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가시화되는 과정조차 지난했던 이 과제들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금의 개혁 과제에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